네, 반갑습니다. 유 선생입니다. 네, 그 35레벨에 있는 로자 아나운서를 보고 대가리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앞뒤 안 보고 그냥 패스를 사버렸습니다. 네, 6,000개 들어갔고요, 광기. 네, 6,000개를 썼는데 27,000개. 언제 다 쓰지 이거를? 아무튼 그래서 그냥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아나운서는 로자로 고정이고요. 그리고 ADD 환상의 석단계 만땅 찍어놨고, 마찬가지로 여기 여우비 만땅 찍어놨습니다. 자, 추출 갑시다. 오후, 가보자고. 여기서 안 나와야 돼. 여기서 안 나오는 게 맞아. 저번에 로자 뽑았을 때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우였고, 근데 또 내심 기대하고 있다.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 자, 그러면은 10회 추출권 써봅시다. 안 나왔죠? 그래. 어? 나도 반갑고. 그레고르가 나왔네요. 그레고르. 잠깐만. 200개, 171개? 나 먼저 퇴근할게. 171개? 야근이야? 아이고 고생이네. 수당은 챙겨줄게. 이스클리프가 15개. 그러면 이제 156개? 나 먼저 퇴근할게. 뭐야? 야근이야? 야, 충분할 것 같은데? 고생이네. 수당은 챙겨줄게. 이게 1.3으로 나왔잖아. 그럼 90개만 해보자. 이스클리프 끝. 정가. 저리 가라. 괜히 와서 들쑤시지 마. 저걸 언제 쓰고 있어요? 써야지. 써야지. 뭐 이게 신축 단지도 아니고 언제까지 모셔놓을 거야. 뭐야? 아직 400개가 나와 있는데. 아이고 고생이네. 수당은 챙겨줄게. 끈 상자를 다 써봅시다. 336개. 670개. 와우. 4600개. 봅시다. 이스클리프 이렇게 쓰고, 여기까지만 빼고 다 쓰고 나머지 됐어. 동기화. 네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척해도 난 모든 기술이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널 경계하고 의심할 거야. 봅시다. 스토리. 동료들이 죽었다. 셋, 다섯, 어쩌면 여섯일지도 모르지. 몇이든 이제 상관없다. 시도 때도 없이 도시에 나타나는 신기술이라는 것들 때문에 전부 되어져버렸으니까. 어떤 놈은 일자리를 잃어 굶었고, 어떤 놈은 살이 산산이 분해되어 죽었지.
그것도 아니라면 기술의 부품이 되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거나 하나같이 성실한 놈들이었다. 나 따위와 친하게 지내주는 게 내심 고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내색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운이 좋았지. 적어도 밀려오는 기술의 물결에 어거리다 죽어버리진 않았으니까. 도망치듯 떠나와서 뒷골목에 버려진 우산같이 떠다니던 나를 받아주었지만 역시 내게는 과분한 인연들이었나. 결국 모두 물에 젖은 종이가 찢겨나가듯 사라지더군. 그리고 그걸 쳐다만 봤다는 후회와 굴욕감에 미치도록 열이 치받더라고. 어쩌면 정말 그 사람들 말처럼 기술이라는 게 없었다면 지금쯤 죽지 않을 수 있었을 놈들과 뒷골목 주점에서 한껏 웃으며 노닥거릴 수 있었겠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부수고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 사람을 편하게 만들려고 생겼다는 기술, 과학 따위가 결국 사람을 죽인다니.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 남은 우린 한때 기술의 첨단에 서 있던 추락해 썩은 날개의 시체를 파헤치고 들어가 그토록 저주하는 기술의 결과물, 에고라는 것을 걸쳤다. 그러면은 결국은 들어가서 얻은 거네. 같지 않게도 기술 따위에도 마음 같은 것이 있는지 이걸 걸치자마자 춥고 어두운 기분이 확 들이쳤어. 끊이지 않는 우울감이 맴돌았지.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와 비슷하단 생각이 들어버렸지 뭐야. 어쩌면 이것도 어느 날의 나처럼 내쫓겨지고 버려진 누군가의 친구일지도 모르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싸울 맛이 좀 나더군. 빌어먹을 기술을 지키려는 놈들을 해치우고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게 전부 담가버릴 수 있었어. 그런다고 해서 동료들이 돌아온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생기는 일은 줄어들겠지. 하지만 일이 끝나면 결국 내가 혼자라는 사실이 시리도록 와닿더군. 결국 습하고 어둑한 골목 어딘가를 서성거리고 그곳이 아니면 자멸청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지. 진짜 결국 나도 이 에고라는 기술에 반대로 당해서 끝장날 처지인 걸까? 웃기지도 않는군. 이제 됐어. 생각해봐야 답도 나오지 않고. 어차피 여기서 벌인 일만 끝나면 당당히 돌아갈 테니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다시. 너도 이제 저리 가. 괜히 관심 줄 생각하지 마라. 나한테 친구들이라고는 더 이상 없으니까. 버려진 우산이 모티브인가 보네. 그리고 지금 스토리가 유난히 다른 느낌이 들죠?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3인칭의 느낌이 아니고 화자, 말하고 있는 화자가 다시 생각은 아니었는데 히스클리프 책임져 주는 거야? 였죠? 어서 오세요. 전기톱이 털털거리면서 돌아가는 소리. 사람의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소리. 하닥거리며 도망가는 발소리와 그것을 추적하는 또 다른 발소리. 아이의 외근은 언제나 이런 장면이야. 사무소의 고된 일을 언제나 도맡아 처리하고 다시 또 다른 현장으로 떠나는 일을 반복하지. 아이, 이게 왜 이렇게 안 움직여? 됐다. 계속 보고 있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네. 그렇지? 아저씨, 커피 받아요. 고맙소. 일이 끝나고 사무소로 돌아가면 아이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행동을 해. 싸구려 믹스 커피를 한 손에 쥐고 억지로 피로가 풀릴 때까지 담배를 들이마시는 거지. 불에 안 텄네. 고맙구만.
제가 아저씨 커피만 몇 달을 탔는데 그걸 까먹겠어요. 아이에게 커피를 타다 준 직원은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자기 담배에도 불을 붙였어. 오늘 일은 다 끝났어요? 아니, 어디 보자. 아까 2탕을 한꺼번에 끝냈으니까 이따 새벽에 한번, 날 밝을 때 한번 하면 좀 쉬겠구만. 아유, 쉬엄쉬엄 하셔야겠는 거 아니에요? 됐어. 빡세게 해야 벌지. 매일 야근하는 친구도 있잖아. 아이, 그래도 그분은 그래도 내근 위주지. 아이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면서 쓴웃음을 지어. 직원이 말하는 대로 아이도 결국 사람인지라 매일 몸이 피곤에 찌들어간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 하지만 아이에게는 꿈이 있어. 스트레스에게 인증받을 기계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아저씨,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그걸 왜 포기해? 이놈의 악독 공방 늙어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른 내 공방 제품 만들어서 독립해야지. 안 그래?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커피를 든 팔을 까딱거려 보였어. 어떨 때는 전기톱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단검이, 또 어떨 때는 불꽃이 나오기도 하는 팔. 그게 아이가 고심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신만의 기계였지. 스트레스 협회에 인증받을 돈도 양산할 돈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구르고는 있었지만 아이는 그래도 차라리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었어. 혼자서 끄적거린 기계까지 인증받아야 했다면 꼼짝없이 꿈을 접었어야 했으니까. 알겠어요. 암튼 몸 조심하시고 아저씨 없으면 우리 사무소 안 굴러가는 거 알죠? 아이는 그저 시시덕거리면서 담배를 껐어. 대답할 필요는 없었지. 그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아이가 지금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레고르는 어딜 가나 일을 열심히 하네요. 자신만의 꿈이 확고하고. 일단은 레벨업을 좀 해놓읍시다. (35레벨) 그런 걸 보면 지금 여기서 그 동일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추출이 제가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그 메피스토펠레스에서 추출해내는 형태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고. 이 에고의 경우는 이 메피스토펠레스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로보토미 여우비 히스클리프의 경우에는 결국 그 인격에 대한 설명이 아이가 아니고 본인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웃긴 건 우리가 에고를 환상 해석 단계로 올려도 똑같아요. 없어요. 에고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와. 스토리가. 안 나와요. 이 부분은.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이 메피스토펠레스도 에고가 아닐까? 그러니까 환상체. 단순히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에고나 환상체의 형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뭐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뭐 단테의 노트라든지 뭐 스토리가 쭉 나와야 알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이 메피스토펠레스에 의한 추출은 마찬가지로 에고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고 혹은 환상체. 메피스토가 뒤틀림일까? 그렇게 본다면 참 그것도 웃길 것 같은데? 메피스토도 누군가의 에고다? 엔젤라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엔젤라의 에고가 도서관이었잖아. 그런 형태로 메피스토도 누군가의 에고인 거야. 그거에 엔진을 파우스트가 달았기 때문에, 파우스트가 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에고의 엔진을 달았기 때문에 자동차로서, 이동수단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 그럴 수도 있지. 카론의 에고였고 메피스토펠레스의 엔진을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보잖아. 파우스트의 설명을 보면 메피스토펠레스의 엔진을 개발했다고 나오거든.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들었다고 해도 될 만한데 굳이 엔진을 개발한 수감자다라고 나와. 그럼 원래 이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냥 단순히 카론의 배였고, 카론의 에고이자 배. 그러니까 노가 따로 필요한 배였는데, 그거를 엔진을 파우스트가 개발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함으로써 이동수단이 된 거지.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에고이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오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 제3자의 시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서관에서 보듯이 에고의 경우에는 아예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화자가 본인이다, 서술자가. 그러니까 인격을 추출하는 거에 있어서 그 인격이 다른 세계, 그 거울 세계에 있는 전혀 다른 나를 보는 건 이상의 기술력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카론의 그 에고의 능력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합작이 된 거지. 메피스토펠레스의 추출이라는 기능은.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가 여러 가지의 합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세계를 보는 건 이상의 기술력이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카론이 가지고 있는 에고의 능력이고, 그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스토리, 지금 여우비의 스토리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게 되게 커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물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거를 이제
단테의 노트라든지 주요 이야기 이제 뭐 그 파우스트 편이나 단테 편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펼쳐나가 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나 먼저 퇴근할게. 지금 퇴근하면 안 돼. 나 지금 출근했단 말이야. 자, 아무튼 뽑기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